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저택. 그곳에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둡고 긴 공포의 공간. 숨조차 쉬기 힘든 공포의 시간. 나 떨고 있니? 우리를 떨게 만드는 무시무시함의 정체. 그 배후에는 엄청난 돈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무섭지만 결코 무섭지 않은 이야기들. 그래도 혹시 당신이 노약자 임산부라면, 심장이 약하고 공포를 끔찍이도 싫어한다면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살짝만 보십시오. 영화의 꿈을 만드는 도시, 영화의 추억이 숨쉬는 거리, 이곳은 할리우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이곳을 찾아온 관광객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 속 주인공들을 만나 새로운 추억을 만듭니다. 영화 밖의 세상으로 걸어나온 캐릭터들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는데요. 물론 약간의 대가를 지불합니다. 스타워즈의 요다, 스파이더맨, 슈렉을 물리치고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은 프레디입니다. 프레디 이 사람, 아니죠. 이 괴물을 기억하십니까? 나이트메어, 말 그대로 꿈에 볼까 무서운 악몽 속 주인공인데요. 갈고리가 달린 손이 무서울 법도 한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군요. I don't know. He's very popular to many people because a lot of people like horror movies, and he's like one of the most scariest ones with his claw and his burnt face. So yeah. 20년도 훨씬 전의 일입니다. 까무룩 잠만 들면 나타나는 괴물 프레디가 첫 선을 보였죠. (13일의) 금요일의 주인공인 제이슨과 나란히 등장했던 작품까지 총 8편의 영화에서 우리는 그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그의 모습이 이제는 즐거운 추억이 됐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간을 쥐락펴락했던 그가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로 이 거리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받은 팁이 약 $120 정도. 해가 지려면 아직 멀었으니 오늘도 30만 원은 넣긴 하겠습니다. There's some fives. Let's say there is 7 people who makes the money like me. Sometimes a little bit more, $20, $30 more than me also. I'm not the best here, but maybe the second best. Almo is very good. 일본으로 가보죠. 도쿄에 위치한 이 레스토랑이 최근에 장사 잘 되기로 소문이 자자한 곳인데요. 그 비결이 뭘까 싶어 찾아왔습니다. 지상 3층에 위치했는데도 창문 하나 없이 캄캄한 게 일단 특이한데요. 저게 뭐죠? 주사기에 약병에 이건 또 뭔가요? 맥주인 것 같긴 한데 어째 다 수상합니다. 쇠창살로 입구까지 막아버리는데요. 이곳이 이거 식당 맞나요? 先週土曜日6月30日土曜日、予約5時から始まりまして最終10時半まで合計約270、これよりもうちょっと飛び込みが入ったんで約300名まで行きました。もちろん売り上げも200万オーバーはしておりますので。 주말 하룻밤 사이에 2천만 원의 매상을 기록하는 레스토랑 분명합니다. 식당과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온갖 소품들이 그 비결이고요. 여경 차림의 종업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수갑이 무슨 용도일지 짐작이 되십니까? 특별한 이벤트를 위한 것인데요. 생일을 맞은 손님을 체포해서 감옥으로 꾸며진 자리로 안내하기 위한,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끌고 가기 위한 것이랍니다. 変わってるから日常にない感じがたまらない。 주문받은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요상한 물건들이 여기에도 잔뜩이네요. 설마 하니 손님들 상에 끔찍한 것을 내놓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 핏빛 나는 액체의 정체가 궁금해서 살짝 물어봤더니 ドリンクの中に混ぜるなんだろうシロップみたいなシロップっていうか 이 감옥 레스토랑이 문을 연 것은 2001년 가을입니다.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멀쩡한 가게들도 문을 닫아야 했던 시절이죠. 불황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많은 손님을 불러 모을 만한 식당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죠. 마치 마녀가 된 것처럼 손님들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 먹게 했습니다. 人体実験です人体実験中毒だ 인체 실험, 마약 중독, 전기 쇼크, 이름도 가지가지 기묘하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맛으로만 승부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기에 맛있으면서 동시에 즐거운 식당을 기획했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공포라는 테마의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죄수복 차림으로 서빙을 하던 남자 종업원들이 괴물로 변신합니다. 驚きに来てるからそのために牢屋の中のお客さんを驚かすためにやってます。 조용하던 식당에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괴물들의 난동이 벌어집니다. 조명이 꺼져 더욱 어두워진 실내에서 괴물들은 거침없이 방방마다 쳐들어가 손님들을 괴롭히는데요. 식사를 하다가 난데없는 습격을 당한 손님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이 소동이 즐겁기만 합니다. 緊張感をいい緊張感を持って食事をできるんじゃないかと。ですね、楽なところでですね、楽に楽しく食べた方がよっぽどいいじゃないですか。どうですか、そっちは。毎日楽に食べてるんで、たまにはそういう緊張感が必要だと思います。いいこと言う。 총과 수갑을 휴대하고 있던 여경이 괴물을 진압하면서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가게가 끝날 때까지 서너 차례는 더 이 쇼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이렇듯 식당 곳곳에 다양하게 마련해 놓은 공포 요소가 바로 이 식당을 널리 소문나게 한 주인공입니다. そうですね、やはり多数お客様ご来店されますので、お客様も喜んでいただいて、楽しんで帰っていただける。我々もね、お客様からお金いただいてますので、多数お客様がご来店されると売り上げも上がりますし、利益も上がってはいきますね。 왜 공포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걸까요? 공포는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결코 환영할 만한 게 아닌데 말이죠. 사람들이 공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수히 많은 영화에서 봤습니다. 겁에 질리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눈물도 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쉽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영화에서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눈과 귀로 공포 상황을 감지하게 되면 이것이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체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감지된 공포심을 조절하기 위해 편도체 바로 아래에 있는 시상하부를 통해 아드레날린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쨌든 덕분에 심장과 뇌의 혈류량이 늘어나면서 가슴이 뛰고 숨이 가빠지는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죠? 이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식은땀이 나게 되고 그 땀이 증발하면서 피부 표면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이죠. 공포영화가 왜 여름철 단골 메뉴인지 이젠 아시겠죠? 서울의 지하철에 처녀 귀신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때로 말이죠. 애고 어른이고 갑작스런 귀신의 등장에 놀라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무표정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처녀 귀신. 속된 말로 카메라 빨은 잘 봤습니다. Yes. 청량 귀신. 청량 귀신. Yes. 느낌은 어떠세요, 보시니까? 지금요 조금 공포해요. 하고 허벌나게 재밌어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일찌감치 무더위가 찾아왔죠. 그만큼 여름 시즌을 겨냥한 공포영화도 서둘러 선을 보였는데요. 백주 대낮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귀신 소동은 바로 그 영화의 개봉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입니다.
가장 무서우면서도 제일 친숙한 처녀 귀신들이 머리카락을 풀어 헤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벌건 대낮에도 벌벌 떨면서 뭐하러 굳이 사진은 찍는지 원. 뭐라고요? 싫다 싫다 하면서도 영화도 보러 가는 건 아닙니까? 무서워거든요, 이런 거. 여름에 약간 등골 옥작하니까 시원한 기분? 2007년의 무더위를 싹 잊게 만들려고 단단히 준비한 공포물들이 하나씩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10여 편의 국내외 작품이 극장가를 거쳐갔고 대기 중인 작품도 꽤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절찬리 판매되는 공포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화죠. 에어컨 빵빵하니 시원한 극장 안에서 귀신이며 괴물들이 판을 치는 커다란 화면을 보면서 관객들은 극장 밖의 더위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은근히 덕 보는 것도 있고요. 좀 이렇게 스킨십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스킨십이 유도가 되나요? 이제 뭐 깜짝 놀란 거면 이렇게 이렇게 와닿는 뭐 그런 거 있죠 뭐. 여자분은 싫진 않으세요? 싫진 않죠. 아무래도 여름에는 사람들이 덥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또 공포 영화를 보면은 이게 스릴 넘치고 이러니까 더위도 좀 가시고 스킨십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의 품에 와락 안길 수 있으려면 그만큼 영화가 무서워야 되겠죠. 무섭고 살떨리는 영화 속 장면에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찾아볼까요? 첫 번째 작품은 히치콕 감독의 사이코입니다. 영화를 안 봤어도 이 장면은 다들 아시죠?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살인마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영화 속 공포의 법칙 하나, 혼자 있을 때 공포의 대상을 만난다는 것. 일본 영화 주온입니다. 이것도 무섭다는 소문이 파다했던 작품이죠.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까지 됐는데요. 무서울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던 사람들이 기겁을 했던 이 장면. 영화 속 공포의 법칙 두 번째, 지극히 일상적인 곳에 공포가 있습니다. 나이트메어의 프레디에 필적하는 주인공 제이슨이 대단한 활약을 펼치는 영화죠. 13일의 금요일 시리즈. 공포의 법칙도 착착 들어맞습니다. 일단 여자 혼자라는 것도 의미심장한데요. 제이슨에 쫓겨 도망치던 여주인공, 나무에 기대고 잠시 숨을 돌립니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싶은 바로 그 순간 세 번째 법칙이 적용됩니다. 많은 영화를 통해 공포 법칙에 익숙한 관객들은 이쯤 되면 짐작을 합니다. 곧 주인공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거라는 걸 말이죠. 이제 막 관객들에게 인사를 드린 한국 영화입니다. 최신 작품이라고 공포의 전통이 사라진 건 아닌데요. 주인공이 조금 전에 불을 껐죠. 그런데 다시 불을 켜려고 하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 없어요? 밖에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도 귀신이 등장하기 전에 촛불이 꺼졌던 것을. 어둠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공포의 조건입니다. 어둡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공포를 맞게 된다는 이 국적 불문의 법칙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서워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적에 따라 공포 영화의 특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분석 들어갑니다. 동서양에 따른 공포 영화의 차이, 그 첫 번째, 우선 공포의 대상이 다릅니다. 일본 영화 링의 주인공 사다코는 억울하게 우물에 빠져 죽은 한 때문에 공포의 존재가 됐습니다. 반면 스크림에 등장하는 가면 속 인물은 부모님의 외도에 불만을 품어 살인을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이었죠. 둘 다 사람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비슷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다른 영화 터키로 잘 알려진 미국의 사탄의 인형과 우리나라의 여고 괴담을 통해 살펴보죠. 공포의 대상이 원혼과 살인마라는 차이점이 여기서도 맞아떨어지는데요. 자, 사건의 해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국부터 살펴보죠. 사탄의 인형의 악명 높은 주인공 척키는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척키든 스크림의 고스트 페이스든 적을 없애면 사건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무당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해 귀신이 된 여고 괴담의 진주는 너를 기억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서야 저승으로 돌아갑니다. 원한을 달래줘야만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죠. Asian horror movies were more scary than sort of frightening, like jump scares of the U.S. horror movies, and so for me. It was scarier because it was something where you left the theater and you still felt fear because you could remember the situations, whereas in the American horror movies where it's just like something that jumps at you, when you leave the theater it's not as scary. 確かに東洋のものの方が一種曖昧というか、西洋的なものっていうのは非常にこう善悪をはっきり分ける、こう二項対立的なものにする。ですからそうするとこう宗教的なものでもこう悪魔であるとかね、悪いものとか恐ろしいものっていうのは非常にこう明確な怪物として描きたがる。そうするとそこで西洋なんかだと吸血鬼とかねゾンビとかそういうふうに非常にビジュアル的にもはっきりしたものっていうの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공포 영화 최다 출연의 기록을 보유한 뱀파이어. 살아있는 시체로 6, 70년대 무기력한 현대인을 묘사했다는 좀비. 프레디, 척키, 주온의 가야코,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 공포 캐릭터들은 그 사회의 가치관을 토대로 하면서 인간 본연의 공포심을 자극할 수 있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포 캐릭터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공포 영화의 성패는 등장하는 캐릭터가 얼마나 관객들을 떨게 만드느냐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보다 무섭고 끔찍한 캐릭터 개발의 노하우. LA에서 제법 명성이 있는 이 영화학교에서 특수분장을 가르치고 있는 레오너드 엔젤먼 씨에게 확인해봤습니다. 엔젤먼 씨는 영화 고스트버스터즈의 특수분장을 담당하기도 했던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요. Is that one, it's terrifying, but two, it's real. Because if it's not real, especially with today's audience, if it's not real, then the audience laughs at it. As soon as the audience laughs, you've lost the horror. Nobody's scared now. So terrifying and real, but real, it really has to be there. Yeah, there we go. 당장이라도 화면에서 나와 자신을 괴롭힐 것만 같은 존재,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담스 패밀리, 고질라, CSI 시리즈 등의 컴퓨터 그래픽을 맡았던 팀 터너 씨는 이를 위해 실제 인물을 모델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So we looked at her face and we said, okay, first of all, the first thing you notice on Liz is she's got these eyes that are really big and very expressive. You can't really cover the eyes because it takes away the soul of the character. And you can't really take the mouth and put it down here because it's not going to look real. You have to keep it proportionate, otherwise our mind says it's not real enough to be scary. We gave her a much higher cheekbone and more of a detail in terms of where the smile lines would be. More of a witchy kind of look, and also we did the same thing with the nose. And then if we look really, really close, here we changed it to kind of a yellowy green, and we made her eyes very bloodshot looking. So it looked kind of tired and more menacing. I look at that one and I think that's very scary. I wouldn't want to see that at night. 리즈는 이곳 아카데미의 학생인데요. 꿈에라도 만나고픈 이 여인이 한순간에 엽기적인 그녀로 변모합니다. こちらが私たちの開発している開発スタジオです。공포 게임 령제로 시리즈로 대박을 터뜨린 테크모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공포하면 영화만 떠올리는데 영화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게임이라네요. 영화는 그저 화면을 지켜보는 거지만 게임은 그 상황에 사용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니까 공포의 느낌이 훨씬 커진다는 거죠. ここが私のおじいさんの
家が舞台になったゲームステージです。本当にこんな感じでまず居間がありまして、奥の方に行っているこう廊下があるんですけども、本当はこの奥の廊下に台所があったんですけど、今はこのゲームではなくなってまして別の部屋になってます。 령제로는 3편의 시리즈를 발매해 국내외에서 총 230만 장, 1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성공에는 게임의 규칙이 주요했는데요. 혼령을 카메라에 잘 담으려면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생생한 묘사 또한 압권인데요. 게임에 등장하는 공간은 실제로 개발자가 어린 시절 시골 할아버지 집에서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완성된 것입니다. 경험이야말로 대박 공포의 최고 무기였던 거죠.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포 소설가에게도 경험의 의미는 대단합니다. 기시 유스케. 바로 이 사람의 얘긴데요. 최근에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검은 집 아시죠? 바로 그 작품의 원작자입니다. これが黒い家で、タイトルの通り全て黒いんですけども、これが最初に出た日本語版ですね。これが韓国語版。で台湾版とですね、中国の本土と2種類出まして、こちらは台湾で出たものです。でこれが中国本土で出たもので、タイトルが違うのがちょっと面白いなと思いますね。 4개국에 출간된 소설 검은 집은 1997년 일본 호러 소설 대상 수상작입니다. 해당 작품이 없으면 대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1994년 처음 제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겨우 6개의 작품만이 그 영예를 안았는데요. 그중 하나인 검은 집은 작가의 생생한 경험을 원천으로 합니다. 私自身が現在の職業に就く前は保険会社にいたんですね。で1年だけなんですけども、黒い家の主人公と同じようなことをしてまして、でそこで本当に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して、かなり作品のエピソードの多くは実際に私が体験したことだったんですよ。ですからそういう知られざる世界のようなものも伝えた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し、それと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その炭鉱のカナリアのようにですね、社会の変化っていうものがかなり早い時期に現れてくる場所な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そういう気がしたんですね。 작가의 경험담을 토대로 완성된 검은 집은 기시 유스케의 작품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공포라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돈만 주면 돼. 날 이용해서 보험금을 탈 생각이라면 정말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해를 하거나 가족에게 상해를 입히는 에피소드들은 작품 속 허구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실제로 IMF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공포물로 과장되긴 했지만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현대인의 가치관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その時代に生きている人が怖いと思わないと怖いものではないわけですよ。ですからそういう点で怖いものっていうのは、例えば携帯電話がありますね。携帯電話のない時代にはですね、携帯電話は怖いものでも何でもないわけですよ。ところが携帯電話がある時代になってくるとそれによってですねオレオレ詐欺があったりとかですね、ワンクリック詐欺があったりとかですね、そういう実質的なものがあるから怖いことが起きるっていうことですね。だから怖いものが実際に存在しないと怖くないわけです。 존재하는 것이 두려운 법이고 그것이 공포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잘 팔리는 공포를 살펴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도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젊은이가 귀신이 종종 출몰한다는 도쿄 근교의 마을을 찾았습니다. 東京のお台場でお化け屋敷を運営している方々で
そうですね。お化け屋敷やってますけども、トウモロコシの会に所属していて、こういうスポットを巡ることでいろんななんていうの恐怖スポットリアルに体験してですね、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参考にしようというのと、あと個人的に怖いものが大好きっていうことで今日はやってきています。장사가 잘 되는 공포물을 만드는데 경험만한 참고서가 없다는 걸 이들도 잘 압니다. 온몸으로 무시무시한 공포를 만끽하는 것도 모자라 각종 장비까지 동원하고 나선 이유죠.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하는 현장이 이들에게는 탐험 분석 대상입니다. 공포 체험을 통해 좀 더 진짜 같고 그래서 더 무서운 공포 상품을 만들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이곳은 몇 년 전에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얼마 후부터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데요. 살인 사건의 현장이라는 걸 알아서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귀신이 있는 걸까요? 터널 속이 음산한 게 조금 겁이 나는데요. 그러고 보니 영화 속 공포의 법칙대로 어쨌든 어둡긴 합니다. 뭔가 야릇한 기분을 감지했다면서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혼자 있겠다고 합니다. 장비의 작동 방법을 배운 뒤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취재팀에게도 부탁을 하는데요. ちょっと怖いけど消してもらえますかライト。 카메라의 조명까지 꺼져버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 혼자서 어두운 곳이라 그야말로 공포의 법칙에 딱 맞는 조건인데요. 이것이 영화 속 상황이라면 바로 지금 귀신을 만났을 겁니다. 그는 지금 혼자서 뭔가를 보고 느낄 테죠. 그리고 그 느낌은 자신이 운영하는 귀신의 집에 어떻게든 반영을 시킬 겁니다. さっきも言いましたけど、やっぱり実際行ってみないとわからないんで、なんでここがみんなが怖いという場所なのかっていうのは実際行ってみて体験してみて、で得るものが何かって言ったら、社会的に得るものは何にもないですよね。 일본의 대표적인 놀이공원인 후지큐 하이랜드. 다양한 놀이시설 가운데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붐비는 것이 바로 여기 초전율 미궁입니다. 怖いのは好きではないけど、やっぱ好奇心が出ちゃうから、やっぱり味わってみたいその好奇心で。 이곳은 놀이공원에 자유 이용권이 있어도 추가 비용을 내야만 입장할 수 있는데요. 막 체험을 끝내고 탈출하듯 빠져나오는 관람객들. 소리 지르며 뛰어나오는 폼들이 예사 경험은 아니었나 봅니다. 텔레비の裏側みたいな感じです。ええじゃないか、ええじゃないか。生きて帰れてよかった。帰れてよかったから。安心しました。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니 과장이 좀 심한데요. 또 다른 일행에게 소감을 물어봤더니 無理無理気をつけろ気をつけろこんな近くだいいかああ怖っあんな絶対無理やって途中でさよならしました。途中でなってそれはなぜ途中で 진짜로 무서운 건가요? 비밀이 돼 인가라. 그저 호기심에 또는 남자친구의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이유야 어찌됐든 하나 둘 미궁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돈을 내면서까지 기어이 공포를 찾아온 사람들. 공포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그것을 구입하는 사람의 심리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남자친구의 몸에 꼭 붙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는 미유키 씨.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와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여성이 전부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옷자락을 놓으면 꼭 죽을 것만 같으니까요. 코너를 돌자 등장한 문. 이 문을 지나면 어떤 상황이 기다릴지.
앞니를 짐작할 수 없다는 건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뭔가가 들이닥쳤습니다. 미유키는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무조건 도망칩니다. 그리곤 주저앉아 울더니 남자친구에게 달려갑니다. 방금 미유키를 놀라게 한 건 간호사 복장의 남자. 자세히 보면 별거 아닌데 피범벅 인형에 널브러진 병원 기기들 때문에 더 무섭게 느껴진 겁니다. 울먹이면서 지나온 곳과 가야 할 곳을 살펴보는 일행. 탐험은 계속됩니다. 돌아가라는 경고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본전 생각이 난 걸까요? 어쨌든 분명한 건 벌벌 떨며 울기는 해도 이 정도는 견딜만 하다는 거겠죠. 어째 음악이 수상합니다. 기어이 뭔가가 터집니다. 마구잡이로 쫓아오는 괴한을 피해서 무턱대고 달려가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고, 미유키 씨는 얼떨결에 통로가 아닌 곳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좀 전에 내부는 그렇게나 어둡고 무서웠는데 밖은 이렇게 환하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 보고 들었던 모든 상황은 거짓으로 꾸며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돌아가자니 무섭네요. 何入ってきたの？なぜ入ってきたの？なのに入りたいって言ったから入ったんですけど、もっと親密感が深まったんじゃないかな、2人。そうですね。まあ深まりましたね。それなぜですか？やっぱこういう境遇でなんか助け合ってるみたいな感じで。あらかじめ怖さと安全面の両立という部分であらかじめ機械仕掛けであったりセンサーであったりするんですけれど、音が出ているような状態で、あらかじめ何か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知らせておきます。で、実際に後から来た人がいるんじゃないかいるんじゃないかと期待感が、高くなるような状態で実際に音がします。音が鳴ってるような場所がこういうところにスピーカーが隠してあったりとか、あとは見えないような場所にセンサーが入れていたりします。 공포를 구입한 사람들이 원하는 극단의 공포를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를 함께 체험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더욱 각별해질 수 있도록 세계 최장의 코스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공포체험관 후지큐 하이랜드의 초전율 미궁은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촬영이 허락되지 않았던 마지막 관문까지 빠져나오는 미유키 씨 일행. 부딪히고 넘어지고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며 공포의 터널을 벗어납니다. 다시 만난 햇빛은 찬란하기까지 합니다. 저기도. これはなんで切れてるんですか? 怖くて引っ張ったら切れちゃいました。こう？はい。こう引っ張る。持ってて、こう持ってて。この辺持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なんかやだ逃げて。 지나간 50여 분의 경험은 그녀에게 무엇이었을까요? 先ほどは今はね、表情が柔らかくなって表情が非常にいいんだけど、それはもう一安心。今ちょっと落ち着いてきましたやっと。じゃあその時どう幸せ感じる？どうですか？恐怖を体験してからの感想。楽しかったなって。お金払わないでそういう本当の心霊スポット行った方がやばいですから。ね、作り物だからまだね。 미국에서 하나뿐인 공포 전문점. 진짜가 아닌 만들어진 공포물이 총 집결해 있는 곳입니다. 공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새 방앗간이죠. Good to see you. Oh, telephone. I'm a busy man. Good to see you. 만화와 소설, 잡지까지 공포 관련 책이 7,000여 권에 달하고요. 장난감 가짓수만도 4,000점이 넘습니다. DVD에 패션 소품, 인테리어 용품들까지 공포로 잔뜩 멋을 낸 상품들이 한가득인데요. 세계 각지로부터 하루에도 몇 개씩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공포에 관한 한 있어야 할 게 다 있다는 것이 사장의 자랑입니다.
You know, people come in here all the time and say, "What is the scariest thing you have in the store?" And I tell them the newspaper. It's behind the counter because that's got scarier stuff than anything we dream up. You know, because that's real. This is pretend. Maybe she could be the Shadow Man. 이곳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모조품에 불과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을 등에 지고 끝도 없는 경쟁 속에 휘말려 있는 현대인에게 그 무엇보다 현실이 공포지요. That's a great flick. Why do you like to watch scary movies? Isn't the world scary enough? But I think the reason people love horror and horror films and horror books is because our life is so full of fear that when you can experience fear in a safe environment, you, in a sense, can control it. 수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조해낸 공포물은 끝이 있습니다. 극장을 나오면, 책을 덮거나 컴퓨터 전원을 꺼버리면 사라지죠. 이렇게 위조된 공포물이 언제 어디에서 위험을 맞을지 모르는 현대인에게 위로가 됩니다. We love her. 번지 점프. 지상 50m의 높이에서 줄 하나에만 의지해 뛰어내리는 모험 스포츠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에서 행해진 성인 축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죠. 나름대로 담력이 세다고 자부하지만 저도 저 위에 선다면 쉽게 발이 떨어질런지 자신이 없습니다. 다른 분 오세요. 자, 다른 분 오세요. 오빠 먼저 뛰어. 뛰어. 티켓을 구입하고 굳은 결심으로 그 높은 곳에 올랐지만 50m 아래를 내려다보는 순간 이것이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임을 깨닫습니다. 영화보다 게임보다 어두운 미로 속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 그래도 번지 점프는 즐겁습니다. 恐怖でもただこちらが圧倒されるだけの恐怖。我々がねもう恐怖に打ちひしがれてそれで終わりっていう風なのが現実なんだけれども、それをこう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恐怖っていうのはしっかり終わりがある。そしてこうそれをしっかり我々が克服できるものだっていう風な形で提示するわけですから、それもそういうことを楽しむっていうことによって自分たちが無力でない。自分たちは一人ぼっちでも震えているわけではないんだと、そういうふうなことで安心感を得ら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 공포의 순간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경험하고 난 이후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스트레스 풀려고 타는 것보다 일단 떨어질 때는 무서운 오늘 처음으로 번지 점프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속이 바짝바짝 탄다고 목말라 죽겠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도전자들은 극도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웃는 게 아니랍니다. 아 완전 무서워 진짜 큰일 났다.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 지금. 뛰자 날자 번지 화이팅. 자 구호 시작. 뛰자 날자 번지 화이팅 화이팅. 누가 등 떠밀며 시킨 일도 아닌데 그렇게 무섭다면 그만둬도 될 것을 기어이 출발을 감행합니다. 글씨가 안 써져. 사고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자필 사인을 합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허리와 발목에 장비도 착용합니다. 잠시 후 죽음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줄 생명의 줄이죠. 유일한. 풀어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네? 풀어지는 거 아니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자 도전에 나선 김아람 씨. 회사에서 또 가정에서 자꾸만 무력해지는 자신을 견디다 못해 죽음 대신 번지 점프를 떠올렸다는 김희배 씨. 점프대에 오르는 이유는 달라도 한 번의 비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공포를 통해 얻는 자유. 번지! 수많은 공포 영화와 게임, 소설이 거짓이었듯
이것도 진짜 죽음의 공포는 아닙니다. 뛰어내리는 순간에는 끝이 없는 추락일 것 같지만 다시 튕겨져 오르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무서워요. 뛰고 나니까 어때요? 아 몰라 눈물밖에 안 나요 지금. 아 너무 무서웠어. 어떤 기분이었어요? 아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진짜. 끝이 있으며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공포이기에 충분히 즐겨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무력하지 않음을, 결코 외톨이가 아님을, 공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찾아오는 안도감을 통해 발견한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정신없어. 앉으세요. 마지막. 처음엔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뛰어낼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었고요. 잠깐이지만. 근데 또 이제 줄이 튕겨졌을 때 제 몸이 바운드가 됐을 때 살았구나. 난 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어떨까? 죽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땅을 이렇게 밟고 걷는다는 게 오늘 뭐 굉장히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포가 돈을 법니다. 그만큼 공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겠지요. 인생사 희로애락의 비밀을 품은 공포의 세계. 그래서 공포를 보면 그 사회, 문화가 보인답니다. 영화, 게임, 소설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도 있습니다. 이 많은 상품 중에서 당신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당신에게 꼭 맞는 공포를 지금 주문하십시오. 무서움의 탈을 쓴 휴식 같은 친구가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